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다리셨던 리딩이죠.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의 속마음,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파인애플, 세 번째 초밥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싶을까요? 그 속마음은 무엇인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Why can't I tell you the truth?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왜 진실을 말할 수 없지? 이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말할 진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끊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지금 두 분이 사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별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한 장으로는 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구를 사귀고 있나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면 그 사귀는 사람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없다라는 말로 제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ill this pain ever stop? 카드가 나옵니다. 이 고통이 끝나긴 할까? 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자, 그 말인즉슨 두 분이 일단 이별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심오한 것이 밑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계속 따라가 봅시다. 저는 이 두 문장에서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맞고요. 두 분이 현재로서는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드네요. 자, 예를 열어봅시다. 나는 너를 믿었어야 했어. 너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최고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을 믿었어야 했다. 여러분을 믿었어야 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메시지부터 약간 수수께끼처럼 나오네요. 어떤 상황 하나가 있었던 걸로 일단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두 분이 뭐 결혼을 하거나 진지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누구 한 분이 외국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결혼은 하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을 때 한 분이, 특히 이분이 노라고 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 꼭 이게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이분이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조금 이제 후회를 한 거죠. 그리고 상처가 많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You and I were too young 카드가 나옵니다. 너하고 나는 너무 어렸잖아 라고 합니다. 너무 어렸어. 그 말인즉슨 뭔가 어른스러운 것을 하기에는 나이가 어렸다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면은 결혼이겠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계속 나오는 카드들이.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확실히요, 이 사랑에 여러분이 조금 밀어붙였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조금 망설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러분이 했던 거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 장 열어볼게요. 러브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 러브콜이라는 에너지가요, 이렇게 막 오래된 사랑의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막 밀어붙였는데 살짝은 끌려오는 듯한 그런 사랑을 하다가 어떤 중대한 기로에 놓여졌을 때 이분이 놔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러브콜의 에너지로 볼 땐 여러분하고 다시 통화를 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말인 거겠죠, 지금. 아무튼 이분은 아프니까요. 여러분의 상대편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면 될 텐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답니다. 군인이시면 콜렉트콜을 해야 되나? 아니죠. 세상에. 이러면 이제 나이 뽀록 나는 겁니다. 요새 군인분들 다 휴대폰 갖고 다니죠. 맞아요. 자, 카드를 엽시다. 위로 폴춘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퀸 오브 컵스의 역 방향이 있군요.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3개의 칼이 있습니다. 일단 이별은 있었던 거 확실한 것 같고요. 자, 봅시다. 헐밋의 역 방향이고요. 자, 언더라잉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잉은 8개의 지팡이의 역 방향입니다. 그런데 밑에 4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4개의 지팡이가 현재 있어요. 그렇군요. 가장 단순하게 볼게요. 4개의 지팡이잖아요. 여기는 컴플리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성인 거죠. 그런데 관계의 완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보통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결혼이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긴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면 집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고 관련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에는 UNI 월투 0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제 느낌적으로 두 분이 관계를 쭉 하다가요, 여러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부모님한테 서로 뭐 얘기하고 오고 가고 뭐 이랬던 거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결혼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은 아직 이르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했던 것은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봤을 때는요, 3개의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또 데스가 보이네요. 이분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더 준비되고 좀 시간을 좀 더 갖고 뭔가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5년 뒤에 결혼을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5년을 못 기다려, 혹은 5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관계가 우리는 그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3개의 칼이 나와서 솔직히 저는 어떤 또 3의 인물이 나왔나?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관계가 깨졌나? 뭐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일 수 있어요. 퀸 오브 컵스라고 불리는 이분인데, 이분은요 상당히 징징대는 캐릭터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징징댄다? 뭐 가능하죠. 결혼해달라고 말했을 수 있죠, 징징대면서. 그렇기는 하나 제 느낌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 때문에 이별이 된 거라면 다른 어떤 카드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 의견이 달라서 여러분이 뭘 했냐면요, 차단했습니다. 이분을. 이제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글쎄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그럼 나는 너를 만났던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시간 낭비한 거니?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 8개 지팡이가 차단을 의미하는 카드기는 하나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다 멈춰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 8개 지팡이 역방향인데요. 옆에 헐밋의 역방향이 있었어요. 일단은 천여 자리가 이 리딩 안에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헐밋의 역방향은 뭐냐면요.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말이고요. 일단은 그 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답을 찾지 못했다예요. 예를 들어 그래 좋아 5년이란 시간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에다 계속 하나씩 다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왜 5년이 필요해? 5년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래도 결혼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든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이 명확한 답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계획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카드는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분은 해답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던 거고 본인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은 단순히 그 시기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별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서요. 엄청 아팠나 봐요. 아프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피를 못 잡다 카드잖아요. 즉 중심을 잃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모든 게 막혀서 그래요. 모든 게. 자, 그런데 윌 포춘이 들어왔어요. 윌 포춘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틀어지면서 다시 뭔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이분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8개 지팡이가 나와 있고 헐밋이 역방향까지 됐고 3개의 칼이 이런 상황까지도 나와 있는 거라면 하루에도 전화기를 몇 번씩이나 들었다 놨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왜 이 카드를 꺼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랑요, 통화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한테 통화를 할 때요, 이분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직도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과 그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한다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 그건 다른 거잖아요. 너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아름다운 사랑이긴 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단순히 목소리 듣고 싶은 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 본인이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 이분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분의 진실을. 여러분하고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 이상의 진지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리딩을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4개 지팡이가 나와서 그렇고요. 그런데 밑에 데스가 있었잖아요. 지금 데스가 있고 윌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내가 이 관계에서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일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요. 뭔가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비너스가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네요. 세상에. 자, 사랑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너스는 사랑의 별입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고요. 금성이 이렇게 가까운데 사랑의 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사랑을 못할까요? 카드를 봅시다. 아마스 베리타스 카드가 나오고요.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오고요. 연장도 열렸습니다. 마녀의
부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은근 남자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면은 좀 오글거려요. 그 어떤 상대편이 사고를 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분석하면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냉정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나오면요, 리딩을 하는 게 약간 좀 오글거려요. 그래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전에도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뭔가 안 좋게 나오면 상당히 뭐 말 많이 하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데 잘 나오는 거는 후딱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4장 카드는 리딩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매니페스트, 창조하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고요. 해피니스, 행복이죠.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정감이잖아요. 스테빌리티가 결론적으로는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안정적인 무엇인가.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그게 다 넘어서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그래도 웬만하면 어떤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자, 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변한다는 게 뭐냐? 스테빌리티를 꺼냈다면 여러분은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길게 보고 조금 더 그려나가는 그림이 있는데, 이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런 사랑이 철없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철을 찾겠다는 겁니다. 철을 찾다는 말이 맞나? 철을 내겠다는 말인가? 아무튼 그걸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리딩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리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글거려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리딩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Parts of me are broken. I'm afraid that I might hurt you if I show you them. 내 마음 안에 어떤 한 부분은 지금 망가졌어. 그래서 난 있잖아, 내가 너에게 그 부러워진 부분을, 그 상처받은 부분을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워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분에게 있어서 상처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만약에 무엇인가 회복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게 될 때, 그게 문득문득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너가 엄청난 상처를 받을까봐 나 솔직히 그게 두려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분 때문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I'm learning to open my heart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있잖아, 지금 마음을 여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온라인 강의 결제하셔가지고 지금 듣고 계신가 봅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차단했다니까요, 지금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문을 꽉 잠궈놓고 화를 엄청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전화 못합니다. 차단됐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이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좀 봅시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러브콜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상당히 안 좋은 카드 꺼낼 것 같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카드. 왜냐하면 여기서도 제가 느껴지는 게 상당히 이런 거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시덕션이 나와요. 왜? 왜 갑자기? 여러분이 이분에게 유혹을 하고 싶다고요? 에? 이게 뭐야? 왜 유혹을 하고 싶을까요? 카드는 나왔기 때문에 물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꼬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꼬신다고요? 그럼요,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여러분과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요, 철벽을 둬서요, 이분이 떠났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리딩이 안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한 장 더 뽑아봅시다.
뭔가 이상한데. 이건 좀 이해를 해요. 이분에게 여러분도 집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집착이 뭔 것 같냐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집착은 맞는데, 단,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한 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에게 지금 저는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상처받은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 사랑과 상처에 지금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왜 시덕션을 꺼냈을까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싫고 이분하고 뭐 생각하면 화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적으로는 많이 끌리고 그립다. 여러분이 그 상대편의 뭐 채취와 같이 이렇게 침대 위에서 안고 있었을 그 느낌? 그게 그립다. 그렇게 밖에는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 이분을 꼬신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디셈버입니다. 야, 디셈버 너무 먼데? 여러분, 12월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꺼낸 건 시기 카드로 꺼낸 건데, 1년 남았다고요? 1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너무 길지 않아요, 여러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다를 말하는 건가? 일단은 12월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은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자, 여기도 숫자 4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숫자 4는 뭐 4월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날짜에 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4주 혹은 4일인데 4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 뭐 길게 보면은 4주 정도 되겠죠. 혹은 4월인데, You can carve something out이라고요. 우리 옛날에 조각칼로 이렇게 깎아서 뭐 토끼도 만들고 거북이도 만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느낌적으로 차단은 여러분이 하신 것 같고, 여러분도 차단을 한 상태에서 이쪽 방에서 여러분은 엄청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이 차단된 이쪽 방에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못하니까 연락을 하고 싶기는 한데 너무 상처받고 이러고 있고,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단을 푸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나, 일단 이 4라는 숫자마저도 이 스테빌리티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4개의 지팡이도 나왔었고요. 4라는 게 집을 의미하고, 집이라는 게 가족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열어주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온라인 강의 등록하셨잖아요. 이 마음을 여는 레슨, 이거 하셨으니까 여러분만 오케이 된다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할게요.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Time Apart가 나오네요. 여러분, 일단 기빠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12월이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Time Apart,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요, 12월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약 11개월 정도를 두 분이 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카드에 의하면. 이별을 의미하기는 한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두 분이 좀 떨어져 있는 그 에너지에 있어야 될 시기가 2024년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났을 때 감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까요? 좀 따로 살아보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인생을 살아보는 것, 두 분이 있을 땐 두 분의 인생인 거잖아요. 그런데 각자 좀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2번째,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을까요? 자, 카드를 열어가면서 상대편의 속마음이 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Don't treat me the way you do. I don't deserve it. 뭔가 센 톤으로 말을 하네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마. 나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뭘 한 걸까요?
제가 이거 발음 잘 진짜 못하거든요. 격앙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격양. 아무튼 좀 그래요. 왜 저러죠? 자, 보겠습니다. I was hurt by you. 진짜 여러분한테 상처 받았나봐요. 나는 너로부터 상처 받았어. 라고 합니다. 보통은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죠. 바보 타로를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꺼냈다면 이분이 진짜 상처 받은 것 같거든요. 이별할 때 좀 심한 말을 했나요? 뭐 이를테면 야 이 탈모 새끼야 뭐 이런 거. 그 정말 상처되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I still feel your energy around me. I never believed in these things before. I do now.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있잖아 여전히 내 주변에서 너의 에너지를 느껴. 난 이전에 그 너의 에너지라는 게 날 따라다녀 뭐 이런 말은 1도 믿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믿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곁에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이분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좀 큰가 봐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열어볼게요.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날 있잖아. 너가 나를 남겨놓고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별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별은 된 거 맞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강하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히 이유가 있긴 했겠죠. 그죠?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떠났다라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봅시다. 이걸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느낌은 데이트가 나오네요. 일단은요, 이 카드가 딱 나옴으로써 뭔가 조금 내용이 달라지네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 두 분이요, 온라인으로 만나서 채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고요. 만나지 않았든 만났든 왜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 인티미시라고 하잖아요. 잘 맞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차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솔직히요, 데이트라는 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분이 느끼는 감정에서 데이트라는 말은 조금 이 에너지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트를 해서 만약에 온라인을 했다가 뭐 연락이 차단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고 가정을 할 때는 물론 뭐 이런 상처 받을 만한 그런 건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까지 일률적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받았다라는 느낌을 표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뭐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다가 한번 만났어요. 밥자리를 한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와인도 이제 따라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틱틱되게 끝났다거나 이랬을 수는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 데이트 에너지 자체가 워낙 그 짧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길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인애플을 고르신 분 중에서 뭐 몇 년을 사귀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분은 이 리딩은 여러분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싶은 건 그 만남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좀 따라가 봅시다. 뭘 꺼내줄지요. 자, 일단 러버스부터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프린세스 업 컵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프린스 업 원즈의 역방향이고요. 자, 계속 따라가 볼게요. 9개의 동전.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여기는 퀸 오브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분을 탐탁치 않아서 떠난 것 같아요. 결론은 탐탁치 않아서 떠난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가 조금 더 있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요, 여러분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프린세스 컵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프린스 지팡이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온라인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술들과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멋져 이러고 이제 채팅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와인바에서 와인도 한잔 하면서 그런 시간을 만약에 보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낀 거는 뭔가 좀 말투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외모적인 부분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에너지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심오하긴 한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분은 여러분을 좋아한 거예요, 지금. 그 시간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더 사랑에 빠지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무엇인가 정확한 답을 줬다면,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못생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라던가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 거기서 뭐 화가 나서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그래서 이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분에게 했던 게 뭐 같냐면은 계속 여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요, 노력을 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사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했던 건 최대한도로 이 사람을 좀 좋게 보고 이 사람과 좀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기를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즉 내가 외롭고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싶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가본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여러분들의 압박감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크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분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죄송합니다, 좀 저랑은 외모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뭔가 이게 다른 식으로 돼서 이분이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건데요. 이분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애시당초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시작부터 하지 않고 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온 언더라인 카드 퀸 오브 원즈의 역방향, 키워드가 분노입니다. 화가 나 있어요. 화나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니까 화났는데 지금 9개 동전이 들어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혼자 있고 하는 걸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보는 그 기회를 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바꿔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정말로 괜찮았어요. 막 진짜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9개 동전이 나왔겠냐라는 말이죠. 이분도 여러분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러버스가 들어와 있죠. 뭐 이 리딩 안에 쌍둥이 자리가 있다, 뭐 그것도 가능은 한데 제 느낌적으로 쌍둥이 자리라면 여러분일 확률이 높아요.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따로 놔두고 밖으로 다른 인격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그 사회생활 할 때요, 너무 솔직한 분들은 좀 사회생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집단이 있고 이런 집단이 있고 뭐 또 약간은 또 이런 집단이 있고 이럴 때 쌍둥이 자리 분들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집단에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쌍둥이 자리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인격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인싸가 됩니다.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잘 어울려요. 그건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진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분이라면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거죠. 뭐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안 끌린 거 1,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아직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에 흔들린 거예요.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혼자가 된 것 같고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런데 솔직히 이별이 될 때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좀 큰 일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분이 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럴 수 있죠. 물론 미안한 일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도 아기를 갖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고, 이제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칼같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이 상황에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라고 하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실한 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분이 좀 상처받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Fifth House Creativit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5번 집이 나왔습니다. 네이털 차트의 5번째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5번째 집은요,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것, 그리고 즐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대변하는 단어가 에버랜드입니다. 즐거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의무에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아니면 이분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요. 한 장 열어볼게요. 블러드 번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놀라워요. 블랙 키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비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카드 4장으로요,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분이랑 뭔가를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온라인으로 뭐 채팅을 좀 하다가 와인바에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좀 깠다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깐 이유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사귀는 것에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요, 거부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든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은 내면에 어떤 상처 하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누군가와 극적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을 맡고 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랑 끝났다도 가능해요. 자, 2번. 일단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트라우마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는 혼자 있는 게 낫겠어 라고 해서 이분에게 좀 매몰차게 하고 끝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상당히 화나 있고 상처받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크리에이티비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깐 이유는 여러분이 일단 봤을 때 사람이 참 촐랑대고 너무 가벼워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그 캐릭터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도 가능해요. 이 카드에 의하면 운명입니다. 자, 여기 블러드본드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떤 운명적인 무엇인가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번 깠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진짜로 아무런 상처가 없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분이 촐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촐랑대고 가볍고 정말 진지하지 않고 머리에 생각 없이 사는 듯한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3번. 이분은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땐 알아보게 된다. 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거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카드를 두 분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있냐라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자, 디비네이션의 관점에서 볼 땐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끝나요. 자,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에 두 분이 홈플러스 라면 섹션에서 여러분은 진라면, 이분은 신라면. 오랜만이시네요. 어떻게 여전하시네. 안 늙는다.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홈플러스 가면 푸드코트 있잖아요. 푸드코트 있으면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될 게 뭐예요? 돈가스죠.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으면서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게 남아있다? 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것 중에요. 이분이 나타난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유는 있어요. 하기야 모든 인연이 이유가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되냐?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남아있다 정도로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1번일 것 같아요. 이분이 오게 되면서 이분이 전투 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꼬셔보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데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I've been thinking about how can I fix things between us. 난 있잖아. 우리 사이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꾸준히 생각해 오고 있어. 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여러분들께 맡겨놓을게요. 자, 카드 하나 더 열어봅시다. Sometimes I wonder if saying I'm sorry is enough.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충분할까?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리딩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주는 분이에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파인애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이분이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우리는 끝났어. 자, 그런데 이게 또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뭔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여지도 갖고 있는 것 같은 커피입니다. 지금은요. 제 느낌적으로는. 하나를 더 열어봅시다. 일단 X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카드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탑 더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시도하지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무슨 바람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딱 막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건지 뭔지 몰라도, 근데 단순한 의미로 보면은 아무튼 여러분이 일단 그쪽이 탈모가 심하셔서 라는 그 말 때문에 이분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 말을 뱉은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상처 참 큰데.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Around July 카드가 나옵니다. 7월 언저리. 한참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죠. 자,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숫자는 2입니다. 2월 가능하겠죠. 혹은 두 분 사이에 2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이틀 혹은 2주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적으로는 7월쯤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2월에는 글쎄요, 이분이 한번 연락을 하나?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메시지를 보내나? 뭐 이런 것쯤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하나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를 꺼내줄까요? Lasting Love가 나옵니다. 오래가는 사랑. 제가 이거 마지막 사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댓글로 이게 이제 Long Lasting Love라고 해서 길게 가는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가는 사랑이 맞더라고요. 저는 Lasting이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런 의미로 알았는데 This is your true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이래요.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여러분을 상당히 삶을 재밌게 해줄 것 같아요. 약간 개그맨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또 이쁜 사랑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겠죠?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한 건 끝난 건데 비욘드 더 베일도 나와 있고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7월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 상대편의 속마음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카드를 꺼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대편의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아요. 좋은 메시지 기대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The way I have treated you was wrong. 내가 너를 대했던 방법은 잘못됐어.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잘못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됐는데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아이고, 문장이 깁니다. The passion I feel is overwhelming. I don't know how to handle this.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열정은 나를 상당히 신경 쓰이게 만들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분은 일단 여러분에게 열정이 지금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잘못하기도 했어요. 뭔가 살짝 느낌은 오는데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하네요. 이분이 지금 상당히 제가 발음 못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격양돼 있는 것 같아요. 격양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발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인 건데, 이제 그 안에서의 그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그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잘못 대한 것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자존심을 깎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말을 할 때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것도 지금 이분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카드를 다 열어봅시다. No one ever loved me again the way you did. 앞으로 아무도 너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I never appreciated you until you're gone. 너가 떠날 때까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았지.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금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슬슬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세 장의 카드로요. 일단 얘가 떨어집니다. 볼게요. I know I was a distraction from your pain. 너의 상처로부터 나는 디스트랙션이었어 라는 것을 알아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분을 일부러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분이 리바운드였던 거죠. 리바운드는 뭐냐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는데 나를 만나서 억지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얘가 일단 떨어졌으니까 한 장만 더 꺼내봅시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자,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알아. 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아. 라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뭔가 선 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게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과 놀고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그 논다는 건 이제 다른 이성이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 예를 열어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건데, 일단 제가요, 느껴지는 게 뭐가 같냐면, 이분이요,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기남 혹은 인기인 여인데, 여러분이 정말 잘해줬나 봐요. 정말 잘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진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기 위해 나에게 상당히 열심히 잘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나 봐요. 자, 그런데 이분은 주변에서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솔직히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은데 너가 나를 정말 잘해줬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리바운드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였다면 나는 너에게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네 라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놀고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의 맥락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체이서가 나오네요. 자, 일단 체이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을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라는 건데요. 체이서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분을 쫓아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은요 여러분한테 빠진 상태 맞아요. 이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딱 나온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귀다가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별이 상당히 가슴 아팠죠. 그래서 뭐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멋진 사람이 주변에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좀 열렸던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이분에게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이분이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너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고맙긴 한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든 뭐든 간에 뭐 그랬던 거예요. 혹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뭐 우리 좀 진지하게 가볼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아니야, 난 지금도 괜찮아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분이 약간 좀 뭐지 이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다소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넌 나를 이용했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계가 좀 정리가 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이 말이 첫 번째 나왔던 메시지가 약간 대놓고 여러분을 보라고 바람을 피웠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역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을 쫓아갔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패션이 이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어졌고 여러분이 이분을 이용을 했든 뭘 했든 잘해준 그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이분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아무튼 이분이 약간 조금 지잘난 맛에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긴 그래요. 자, 예를 열어봅시다. 예를 열어보면 알겠죠. 한 번만 더 칠게요. 솔직히 이게 떨어졌잖아요, 스피릿으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저지먼트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개의 칼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3개의 컵의 역방향이고요. 데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메이저 아카나 2장에 3번 카드 2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여기 개입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람을 피우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포함, 혹은 여러분이 이분하고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열심히 했다면 그 사람이 이 관계 자체에 물리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는. 그것도 3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6개의 지팡이 인데요. 자, 밑에 절제 카드죠. 템퍼런스 카드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요. 사랑의 에너지에는 여러분, 디바인 메스킬런이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디바인 페미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메스킬런은 남성적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디바인 메스킬런은 남성이 하는 사랑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약간 의기소침하고 약간 소극적이고 한 남성분이 있는데, 그 남성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진취적인 여성분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게 디바인 메스킬런 에너지예요. 내가 너를 쟁취하고 말겠어 라는 그런 에너지가 메스킬런인데, 그럼 페미닌은 뭐냐? 그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미닌이란 자체가 여성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여성이 하는 사랑이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카드의 핵심은 뭐냐면 디바인 메스킬런입니다. 6개 지팡이가 나왔죠. 여기 빅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카드를 2분의 카드로 꺼낸 거거든요. 이분이 느낀 것은 3 에너지예요. 3 상처받았죠. 그런데 3 역방향이 있어요. 즉 지금 이 안에 누군가가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바람을 피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선을 넘은 행동이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게요, 만약에 두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귀다가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이 나를 이용해서 사귄 거다, 너가 나의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나를 대용품으로 나를 그랬단 말인 거지 라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두 분이 이렇게 뭐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전 상대편이라는 사람한테 뭐 메시지를 받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 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할 때 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뭐지? 도대체 뭐지? 나는 뭐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가 됐든 이분이 바람을 폈든 여러분이 뭐 못 이는 사람이 있었든 뭐든 간에 이 안에는 3에너지라는 게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3, 3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3에너지가 이분을 화를 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3에너지를 할 때 의도적이었든 인위적이었든 뭐든 간에 이분에게 정말 잘해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은 이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해주는 것이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이분이 느꼈던 건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좋았던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종결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찾아와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나를 막 이렇게 혼돈스럽고 막 너무 막 정신사납게 만들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분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체이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또 여러분을 쫓아간다고 볼 때 이 관계는 결론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체이서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건 맞아요. 만약에 디스트랙트였다면, 이분이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은 사귀었으면 안 되죠. 그냥 아예 혼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할머니가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란다.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 해본 거예요. 근데 이분도요, 성깔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꺼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야. 이래봬도 나 인싸야.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흠뻑 빠진 것 같아요. 상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컵의 역방향은 삼각관계를 가장 크게 의미하고 우리는 화해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데스가 나왔죠. 데스는 이제 이것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는 건데, 저는 이 데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언더라인을 꺼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지금 이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성적인 매력이든 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뭐든 간에 내가 그 마음을 내 거로 만들어 버리겠어 라는 그 에너지가 얘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나의 이 마음에 끌어 넘치는 이 열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흥분 모드예요, 지금. 자, 그런데 앞에 저지먼트 역방향이 있죠. 일단은 두 분 사이가 나아질 수는 없나 봐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분이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던 거는 정말 싸가지 없었던 행동이었어. 즉, 이분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빔밥을 만들어 온 거예요. 비빔밥 만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야채 다 이렇게 손질해야 되고 볶을 거 볶고 씻을 거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왔는데 밥을 확 집어던졌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느낌의 카드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여러분이 겪었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게 가장 커요, 지금은.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냉장고 열어보면은 맥주가 한가득인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쟁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요, 뭐 사랑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라는 그런 소극적인 에너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갖고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에너지는 사자자리 에너지입니다. 사자자리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게요, 이 체이서도 솔직히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에 뭐냐면 심리적인 쫓아감이 있어요. 어떤 누구는 또 어떤 누구를 쫓아가고 어떤 누구는 또 어떤 누구를 쫓아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데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 찰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내가 다 심한 표현으로는 엎어버리겠어.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겠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패션이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일단 저 단어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열정이 있는 건데 아무튼 감정적으로 좀 꼬여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일단 이 6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액션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꺼낼 카드에서 그것들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솔라 이클립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솔라 이클립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올해 일식이 좀 큰 의미를 가지는 일식이라고 하던데 아마 4월 10며칠 날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 와치 비틀 카드가 나오고요. 하나 더 열겠습니다. 프랙티컬 매직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열겠습니다. 갈든 게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올해 이클립스는 4월 8일에 일어났는데요. 양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일식이 일어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 솔라 이클립스라는 게요, 무엇인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뭐라고 할까요, 충돌은 아닌데 무엇인가가 이제 접점이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이제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있어질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폭발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리딩이 올라가는 건 1월인데, 4월까지 이분의 어떤 감정이 계속 이렇게 고조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나왔던 게 데스와치 비틀이라는 카드인데요. 이게 사본충이라고 해서요. 약간 딱정벌레 같은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나무를 먹고 살아요. 얘가 그 나무를 갉아먹을 때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소리를 내요. 그래서 두려움에 파들파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드의 의미입니다. 즉, 공포라는 건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교차점 같은 거잖아요. 이클립스가. 이분이 이 4월이 되는 이 기간 동안 혹은 일식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에서 점점 뭔가 두려움이 생기나 봐요. 마음의 불안함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불안하다라고 꺼냈어요. 오버월밍을 꺼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계속 고조되면서 이분은 상당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랙티컬 매직이 있죠. 마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천적인 에너지인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즉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에이 몰라 뭐 될 대로 되라 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를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일은 여러분 두 분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가든 게이트인데요. 어떤 만남이 되든 우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일을 통해서 두 분이 어떤 접점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만나는 거죠. 솔라 이클립스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발전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든 게이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가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도 솔직히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도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메시지에 의하면 여러분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진 몰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끝나지게 된 건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든 뭐 오버월밍이 됐든 뭐 공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상한 감정이 생겨난 것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두 분이 가보자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시작 같은 게 생기고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발전과 이전에 이런 감정들은 무엇이었나 할 정도로 좋아지는 어떤 관계로 발전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이 모든 게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겨울에 차 시동 이제 미리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달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엔진이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소리가 상당히 큰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접점에 이르를 때 두 분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에요. 따지고 보면 시작인데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시작은 아니에요. 가보자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이걸 치면 안 되죠. 느낌적으로는 정말 뜬금없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술자리 이런 데 갔더니 이분이 있었고 서로가 대면대면해서 따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술 마시다가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살짝 얘기 나누다가 서로의 의중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잖아 이런 거 같진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것도 예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서 두 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This is so hard for me, I'm struggling. 이건 정말 나한테 너무 힘드네. 나 정말 죽겠어. 라고 여러분이 꺼냅니다. 여러분도 이분 때문에 많이 보고 싶고 힘들고 한가 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꼬여져 버렸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Maybe we are better off separated. 우리는 아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 카드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흔히 말해 새 출발이란 걸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시큰둥하다가 여러분의 사랑에 중독돼 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여러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꺼낸 카드가 Hand of Cards입니다. 일단 이 카드는 여러분이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갬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리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상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핸드 오브 카드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Not enough가 나옵니다. 일단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리딩의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새 출발하려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도 나는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는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 안 됐어.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한테 나도 질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랑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 라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왜 사랑 안에서 주체적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했던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 이분이 아까 제가 좀 잘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 때 진짜 단순하게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즉 이분이 좀 잘났다라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이 체이서잖아요. 여러분이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카드를 꺼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뭐 연맥이기 위해서 내가 좀 뭐 잘 나가고 너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었고 나는 너를 좀 이용해보고 뭐 이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카드를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여러분이 혼자서 좋아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묘한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녹화를 하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배터리가 꺼져서 지금 다른 걸로 바꿔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화면이 튈 겁니다. 색상도 다르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잃어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자, 얘를 열어봅시다. 시기 카드인데 시기가 나올지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솔라 이클립스, 그러니까 4월 8일이었죠. 그때쯤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왜 이게 자꾸 시기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스프링 타임입니다. 이클립스가 있는 4월 8일은 공식적인 봄 아니에요? 그걸 겨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름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일단 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보여집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올라갈 때 이게 폭발 비슷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숫자는 8입니다. 8주 뒤면요, 여러분. 2달 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월이니까 뭐 3월쯤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3월도 스프링 타임이긴 하죠. 그런데 숫자가 8이니까 8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그런 날들과 관련이 있다. 도 가능한데, 어머, 세상에.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이클립스가 4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프링타임의 8일이면 진짜 4월 8일인가? 4월 8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느낌적으로는 4월 8일 날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드네요. Everything is in progress. 모든 것들은 다 착착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열겠습니다. 아, 디스가이즈네요. 자, 일단은요. 디스가이즈라는 게 가면이고요.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에서의 이 가면은 뭐냐면 여러분인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확실하게 내놓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 역시도 만약에 지금 와서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가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가장무도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서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둘이 미래를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이렇게 가려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관계 안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했던 리딩의 맥락으로 볼 땐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분이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살짝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이유들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이분은 일단 여러분을 쟁취하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다면 어떤 일은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느낌적으로 4월 8일 기대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